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AI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엔비디아 DGX 솔루션 소개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인 DGX A100과 DGX 스테이션 그리고 DGX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서버 제품으로 V100 GPU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용인 DGX 스테이션과 그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이제 지난 5월에 서류에 선보인 A100 GPU를 기반으로 하는 DGX A100이 있습니다. 이 두 대 서버 모두 이제 OS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DGX A1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소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듯이 DGX A100은 AI 플랫폼 중에 이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면 서버 외에도 이제 많은 장비들로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행되는 이제 워크로드의 수 또한 이제 굉장히 많게 됩니다. AI 관련된 이제 구성만 봐도 트레이닝이나 분석 그리고 이제 추론 등으로 별도의 서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용자들이 더 높은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으로 이제 시스템을 증설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더 필요로 하게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유형의 이제 장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 필요한 용량 계산이나 이제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 인프라의 경직성이나 이제 유연하지 못한 인프라 해결에 이제 DGX A100이 이제 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DGX A100은 이제 그림의 그 X 표시처럼 이제 분석이나 트레이닝, 추론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그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없이 한 서버에서 이제 워크로드의 성능 저하나 이제 제한 없이 그 독립된 성능으로 한 번에 그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기능이나 성능 중심으로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DGX A100 서버의 이제 구성을 잠시 보면 이제 멜라녹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제 9개가 있고요. 각각의 200G의 속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코어 그 듀얼 CPU와 1TB 시스템의 이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시스템인 이제 DGX1이 이제 총 40코어 CPU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3.2배 더 많은 이제 코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최신 GPU인 A100 GPU 8개가 이제 보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개의 엔비디아 NV 스위치하고 젠4 기반의 NVMe 이제 SS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DGX A100의 이제 좀 더 자세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8개의 A100 GPU, 전체 GPU 메모리가 320GB이고요. 그 GPU 한 개당 이제 메모리가 40GB가 되겠습니다. 성능은 FP16에서 이제 5펜타플롭스, 그 인트 8에서는 10펜타옵스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코어를 가진 그 AMD CPU 이제 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 CPU는 최대 3.4GHz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당 이제 64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코어가 128코어가 되고요. 시스템 메모리는 이제 1TB가 이제 기본 구성인데 여기에 이제 1TB를 더 추가해서 최대 2TB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킹으로 그 9개의 멜라녹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는 이제 OS용으로 1.92TB 2개, 스토리지용으로는 3.8TB 4개. 그래서 스토리지 용량이 총 15TB이고, 스토리지 용량도 이제 그 15TB를 더 추가해서 최대 30TB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은 그 6.5kW이고요. DGX A100에는 이제 6개의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3+3의 그 리더너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해도 이제 최대의 성능을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쿨링은 에어 쿨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서 이제 8개의 인피니밴드가 있고요. 여기는 그 이더넷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킹으로 이제 하나의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고, 듀얼 포트 구성에 200G, 100G, 50G, 40G, 25G, 10G까지 이제 그 사용이 가능하고, 이것 또한 인피니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이제 네트워크 카드 하나를 더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GX A100에는 이제 IO가 전부 그 젠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젠4는 이전 젠3보다 2배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멜라녹스 퀀텀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노드 간의 성능 저하 없이 DGX A100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DGX A100에는 이제 AI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5가지 혁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540개 이상의 40억 개 이상의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그 세계 최대 칩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전 세대 볼타 GPU보다 이제 2배 더 많은 트랜지스터 수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3세대 텐서 코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3세대 텐서 코어는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정밀도 TF32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AI 성능을 최대 20배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스파시티 기능입니다. 일부 그 신경망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가 많게는 수십억 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매개 변수들이 이제 정확한 예측이나 이제 추론에 이제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파시티를 사용해서 이제 정확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 AI 성능을 최대 그 2배까지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MIG라는 이제 멀티 인스턴스 GPU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의 A100 GPU를 이제 메모리, 캐시, 코어 등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완전히 격리되게 나누는 기술이 되겠고요. GPU당 최대 7개의 인스턴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세대 NVLink와 이제 2세대 NV 스위치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든 이제 GPU를 고대역 폭으로 이제 통신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100 GPU입니다. 위에 이미지는 이제 A100 칩이고, 이제 아래는 DGX A100에 적용되어 있는 A100 GPU 보드가 좀 되겠습니다. A100 GPU의 이제 스펙을 보면, CUDA 코어가 6912개로 GPU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
3세대 텐서 코어가 이제 432개가 있습니다. 성능으로 이제 FP32가 19.5 T플rops에 TF32는 이제 156 T플rops인데, 여기에 이제 스파시티 기능을 적용하면 312 T플rops까지 이제 성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GPU는 이제 메모리가 40GB이고요. GPU 간의 이제 통신을 위해서 이제 NVLink 지원과, 그리고 GPU를 최대 7개로 나눌 수 있는 MIG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GPU 최대 전력은 이제 보드 형태로 장착되는 SXM 그 방식에서 이제 400W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세대 텐서코어입니다. 3세대 텐서코어는 이제 볼타에서 최초 적용이 되었고요. 튜링 GPU를 거쳐서 이제 현재 A100은 3세대 텐서코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그 A100 GPU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옆에 그림은 이제 GPU에서 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고 불리는 SM을 이제 확대한 그림입니다. SM은 이제 GPU에서 연산을 위한 이제 최소 단위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100에는 이제 SM당 4개의 그 텐서 코어가 있고, 각 클럭당 이제 256개의 FP16, FP32 혼합 정밀도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볼타나 튜링에서는 이제 SM당 8개의 텐서 코어로 이제 512개의 연산을 했지만, A100에서는 이제 텐서 코어의 크기나 이제 성능이 이제 향상되었기 때문에 SM당 4개의 그 텐서 코어로 1024개의 혼합 정밀 연산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2배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A100 텐서 코어에는 이제 이전 세대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뭐 FP64, TF32, BF16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유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연산 모드인 그 TF32의 작동 방식을 좀 보면, 그 FP32와 이제 동일한 8비트 지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FP16과 동일한 이제 10비트의 이제 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밀도는 이제 부동 소점 숫자에 해당하는 이제 가수 비트의 수에 따라서 이제 많이 결정이 되는데, TF32가 이제 AI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를 이제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F32로 대규모 행렬 연산을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점은 FP32 수준의 이제 정확도를 이제 유지하면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용자는 이제 코드 변경 없이 TF32를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대화형 그 AI 모델 중 하나인 이제 버트에 TF32를 적용하면 FP32 대비 이제 대비 이제 6배의 성능 향상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파시티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파시티 기능은 이제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 모델의 이제 크기를 감소시켜서 이제 네트워크 모델의 실행 속도를 향상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 신경망에서 이제 사용되는 활성화 그 함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렐루 함수라는 게 있는데, 렐루 함수에는 이제 많은 영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0이 많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희소 행렬에 이제 가깝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그 A100 GPU의 그 텐서 코어는 이제 희소 행렬을 효율적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행렬의 이제 밀집도를 이제 높여주게 되는데, 행렬 연산의 이제 정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제 0의 위치를 건네뛰면 이제 계산 시간이 단축되고 메모리나 이제 대역폭 사용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시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처리량이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파시티 기능 사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단히 몇 줄을 사용하면 이제 스파시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FP32와 TF32 그리고 이제 TF32와 이제 스파시티가 접목되었을 때 이제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프는 이제 텐서코어의 연산 성능에 대해 이제 표시한 것이고요. FP32를 보면 이제 볼타 GPU 경우에 FP32는 이제 16T플롭스, A100은 TF32 연산이 155T플롭스입니다. V100에 비해서 이제 10배 정도의 이제 성능 향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파시티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최대 2배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TF32와 이제 스파시티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제 310T플러스까지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V100에 비해서 이제 약 20배까지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100부터 새롭게 이제 추가된 그 MIG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IG는 이제 A100 GPU를 이제 각각의 GPU에 대해서 메모리, 캐시, 코어 등을 이제 완전히 이제 격리되게 이제 나누는 기술입니다. MIG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이제 한 GPU에서 다양한 그 워크로드를 실행하게 되면 GPU가 이제 동일한 리소스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고 이제 원하는 작업을 이제 시간 안에 이제 끝낼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MIG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GPU의 연산 코어, 뭐 메모리, 캐시 등 전용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턴스별로 이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처럼 그 인스턴스끼리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MIG 기능은 이제 도커, 뭐 쿠버네티스, 가상 환경에서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MIG 기능을 이제 그림과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GPU의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인스턴스 GPU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PU 인스턴스는 이제 GPU의 그 동일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성능은 이제 GPU를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vGPU와 이제 혼동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vGPU는 가상화 환경에서 GPU 리소스를 공유하고 할당하는 방법이고, MIG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GPU 하드웨어의 자원을 나누고 격리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만의 이제 독립된 GPU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MIG를 사용할 때 이제 GPU 인스턴스 사이즈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7 사이즈로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인스턴스 생성이 7, 3, 2, 1, 1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도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에 맞게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GPU 인스턴스 사이즈가 하나면 이제 7개의 그 GPU 인스턴스 생성이 되고, 각 메모리도 이제 5기가씩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사이즈가 3이면 이제 2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이제 메모리는 20GB씩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DGX A100은 이제 8개의 GPU가 있기 때문에, 한 GPU당 이제 7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이제 총 56개의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대 56명의 사용자가 독립된 GPU 자원으로 동시에 이제 서로 다른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뭐 강점이 있습니다. 고객분 중에 이제 그 DGX 서버 GPU 8개를 이제 몇십 명이 사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MIG 기능이 없을 때는 도커에서 이제 GPU를 하나씩 지정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해도 이제 8개가 이제 최대지만, 그 MIG를 사용하게 되면 인스턴스 GPU를 하나씩 지정해서 최대 56명이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크로드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림과 같이 A100 4개는 이제 트레이닝에, 그리고 2개는 데이터 이제 분석에, 그리고 이제 2개는 MIG 모드를 생성해서 각각의 인스퍼런스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MIG를 사용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프는 이제 인스턴스 한 개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인스턴스 GPU 한 개가 인퍼런스에 주로 쓰이는 T4보다도 이제 성능이 좋고요. V100 GPU와 비교해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A100 한 개가 이제 V100보다 이제 7배의 추론 성능의 향상이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으로 이제 DGX A100에는 이제 3세대 NV링크와 2세대 NV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NV링크는 이제 높은 대역폭을 가진 이제 GPU와 GPU, 그리고 GPU와 CPU 간의 이제 전송 기술이고, V100에서는 이제 NV링크 수가 이제 6개였지만, A100은 이제 12개로 이제 증가하였고, 대역폭도 이제 300G에서 600G로 이제 2배로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V 스위치와 NV 링크는 이제 모든 GPU 통신을 지원하고 있고, 6개의 NV 스위치에서 양방향 속도가 4.8 테라바이트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를 좀 예를 들면 이제 426시간짜리 HD 비디오를 1초에 이제 전송받을 수 있는 속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DGX A100은 가장 안전한 AI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부팅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멜웨어 공격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부팅 가능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차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프 암호화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서버 컨트롤인 이제 BMC나 그리고 GPU나 CPU 보드 위에 이제 보안 펌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발자나 이제 관리자들이 보안 위협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AI에 더 할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 A100 성능 테스트입니다. 이제 먼저 버트에서 트레이닝 테스트인데요. 8개의 V100을 가진 이제 DGX1보다 DGX A100 TF32에서는 약 6배의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인퍼런스에 관한 테스트인데, 이제 CPU 서버 인트팔의 인퍼런스 성능은 이제 58 테라옵스인데, 이제 DGX A100에서는 인트팔 성능이 10 페타옵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72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페이지 링크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크롤링해서 웹사이트 페이지 순위를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인데, 300대의 CPU 서버와 이제 4대의 DGX A100을 이제 비교한 것이고요. 3000대의 CPU보다 이제 약 13배 더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처음 부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AI 센터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으로 DGX1이 이제 50대, AI 인퍼런스와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 600대의 CPU 서버, 1100만 달러의 이제 구성과 630kW의 전력 구성을 같은 구성으로 이제 DGX A100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든다면, DGX A100은 5대로도 이제 충분히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1100만 달러는 이제 100만 달러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630kW는 이제 28kW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렉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략 이제 10분의 1 가격이고, 이제 20분의 1 전력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00을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이제 전략을 하게 됩니다. DGX A100을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고객은 이제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이고요. 아르곤은 이제 24대의 DGX A100 시스템으로 이제 총 192개의 A100 GPU를 가지고 120 페타플롭스의 이제 연산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이제 치료법을 찾고 이제 감염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 스테이션입니다. DGX 스테이션 영상도 잠시 좀 보겠습니다. AI workstation, but doing that may leave you configuring, troubleshooting, and optimizing software for weeks or even months. Introducing NVIDIA DGX Station, purpose-built for AI. It comes pre-configured to use NVIDIA-optimized deep learning frameworks. Just unpack it, plug it in, and get to work. It's like having access to your own data center. DGX Station is powered by NVIDIA Volta, the world's fastest deep learning GPU architecture, and accelerated by next-generation NVIDIA NVLink high-speed interconnect. Yet it's whisper quiet, thanks to water cooling technology. This personal supercomputer has the equivalent performance of 400 CPUs and is 3 times faster than today's fastest workstation. The power of a data center at your desk. NVIDIA DGX Station. 소개 영상처럼 이제 DGX 스테이션은 이제 사무실이나 이제 연구실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엔비디아의 워크스테이션용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DGX 스테이션의 이제 스펙입니다. 4개의 그 V100 GPU 구성과 NV 링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0T 플러스의 이제 FP16 정밀도 연산 속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의 그 개당 메모리가 이제 32GB이고 전체 메모리는 총 128GB입니다. 텐서 코어가 이제 2540개, 이제 쿠다 코어가 2480개와 20코어 CPU에 이제 시스템 메모리가 256GB입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1.92TB SSD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개는 이제 OS용, 나머지 3개는 레이드 0으로 이제 5.76TB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G 이더넷 네트워크 지원과 이제 3개의 그 디스플레이 포트, 2개의 eSATA 포트, 그리고 USB 포트를 이제 뒷면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냉각 시스템이 이제 순행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이제 35dB로 이제 거의 없습니다. 세계 그 보건기구의 침시 기준 데시벨이 35인데 그것과 비슷하거나 이제 보다 작은 소음이 이제 발생됩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은 이제 1500W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분투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고 GPU 드라이버, 이제 쿠다 툴킷 등이 이제 포함되어 설치되게 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메모리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이제 32기가가 이제 8개로 전체가 이제 256GB인데, 64기가 8개로 이제 512GB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기본이 이제 OS 하나와 데이터 3개의 그 디스크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4개를 더 장착해서 디스크를 더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 스토리지가 7개로 13.44TB의 이제 용량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체제가 이제 우분투가 기본인데, 레드햇으로 설치해도 가능하고 또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신 동영상에는 그 스테이션 소개 부분도 있지만 영상 앞부분에 이제 직접 GPU 서버를 구축할 경우에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노력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OS 설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GPU 드라이브도 설치하고, 쿠다, 도커,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을 설치하고, 최적화되었는지도 이제 테스트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로 쉽게 빨리 시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DGX 스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전원만 꼽으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OS, GPU 드라이버, 쿠다, 뭐 도커, 라이브러리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카페나 텐서플로우, 토치 등 이제 엔비디아 DGX에 최적화된 이제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어서
AI 작업을 이제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GX OS는 이제 엔비디아 기술과 이제 우분투가 포함된 전용 OS 배포 및 설치로 유지 관리가 쉽고, OS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OS를 항상 이제 청결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제 DGX 스테이션의 이제 성능으로 이제 V100 GPU 한 장, 두 장, 네 장으로 확장해서 이제 성능을 보기 위함인데요. 엔비디아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NV 링크를 사용한 DGX 스테이션에서는 GPU 통신의 이제 병목 현상 없이 이제 GPU 확장과 함께 리니어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은 이제 PCI 방식의 그 4GPU 서버보다도 이제 3배 이상의 그 성능 향상이 있고요. 듀얼 CPU보다도 이제 27배의 빠른 작업을 DGX 스테이션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을 좀 정리해 보면 NVLink 아키텍처로 이제 완전히 연결된 그 내장의 볼타 아키텍처 기반의 V100 GPU를 탑재한 그 유일한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OS, GPU, 드라이버, 쿠다, 도커, NGC 프레임워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1시간 이내로 이제 AI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최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영구적인 순행식 시스템으로 이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쓸 수 있을 만큼 그 최소화된 그 소음과 적합한 크기의 패키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엔비디아 그 DGX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10년 이상의 그 엔비디아 그 AI에 능숙한 기술진으로부터 AI와 이제 그 기술 가이드의 전문 지식을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DGX 2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DGX는 이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 이제 최고의 그 엔비디아 기술로 빠른 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DGX는 즉시 사용 가능한 이제 OS나 이제 솔루션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최적화된 딥러닝 관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몇 주 혹은 이제 며칠의 작업을 몇 시간에 이제 안에 이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수고 없이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딥러닝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하는 이제 부담을 없애주고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그 SDK 지원으로 개발 시간 단축과 이제 생산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 NGC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매월 릴리즈 되기 때문에 딥러닝의 혁신적인 그 성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차세대 NV링크, NV스위치, 그리고 새로운 텐서코어가 접목된 그 최신의 엔비디아 GPU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이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문의는 댓글이나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이제 추가 앱 설치가 하나요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쿠다에 관련된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또한 라이브러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GC가,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NGC에서 도커로 바로 다운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 호스트에 별도로, 그 라이브러리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작업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 설치하는 작업 없이 바로, 장비를, 그 DGX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100 스테이션을 사양을 보니 이제 운영 온도가 최대 30도인데 V100 4개 장착하면 발열 이슈는 없는 건가요? 여기 순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그 뒷부분에 앞으로 바람이 나와서 들어와서 뒤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직접 손을 대 보면 이제 풀로 돌렸을 때에도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정도지 뜨거운 바람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풀로 돌렸을 때도 그냥 사무실에 놨을 때 그 발열 이슈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고요. 적정하게 온도가 그 순행식을 통해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 재부팅 시 정상 가동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껐다 켤 때 이제 온오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3분 안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입 시 가장 고려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우선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용이 있고요. 혹은 그 사무실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슈퍼컴퓨터이고 뭐 서비스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그런 이제 그 장비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고려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그 작업의 그 단위나 범위에 따라서 뭐 A100으로 갈지 아니면 스테이션으로 갈지, 혹은 그 트레이닝 시간에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이제 며칠이나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작업이라면 A100으로 가서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부분이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100 DGX A100의 코어의 발열은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있나요? 소비 전력은 최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그 발열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은 이제 그 에어쿨링으로 되어 있고요. 냉각 쿨링 되어 있고, 우선은 이제 데이터 센터용이기 때문에 그 적정 온도가 이제 낮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도에서 그 언저리에서 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최대 소비 전력이 그 6.5kW가 되겠습니다. 관리 툴은 한글 지원이 되는지요?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 원격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 툴은 이제 BMC라는 이제 관리 툴이 있긴 하고요. 이제 뭐 그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 로그가 수집이 가능하고 그 수집을 모아서 이제 저희 쪽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격은 뭐 어떤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터미널 직접 들어가서도 이제 그 에러 로그를 보고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MRG는 최대 몇 개의 GPU 인스턴스 분할이 가능한지요? 또한 그 CPU 메모리 캐시 대역폭이 완전히 격리되는지, 네. 최대 7개까지 이제 분할이 하나당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A100 시스템에서는 이제 총 56개의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CPU 메모리 그러니까 GPU에 대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격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그러니까 그 GPU 자원에 대한 메모리 그다음에 코어 이런 부분들이 격리시켜서 독립된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그러니까 GPU에 대한 그 지금 분할로 보시면 됩니다. 성능 이슈는 뭐 지금 V100 하나의 인퍼런스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큰 이슈는 지금 뭐 그 정도 성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A100을 주문하고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MIG의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할 때 이제 성능 저하는 없는지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MIG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립적인 그 리소스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능 저하나 이런 것이 이제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vGPU와 MIG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에는요. vGPU는 이제 가상화해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리소스를 그 안에 코어를 서로 공유해서 그 잡 스케줄로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어가 되는 부분이고요. MIG는 그 GPU를 그 안에 있는 그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서로 독립적으로 공유되지 않게 완전히 나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GPU를 가지고 MIG GPU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그 DGX 시리즈가 AI 그 최적화된 제품군인지요. 기존의 테슬라 시리즈와 타겟 대상이 다른 점이 문의드립니다. 그 엔비디아 그 DGX 시리즈 그 AI 최적화된 제품이 이제 DGX A100이 됩니다. 뭐 DGX 1에서 뭐 DGX A100 이렇게 좀 제품이 새로운 이제 GPU가 나와서 혹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최적화되게 네트워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되게 만든 제품이고요. 기존에 이제 테슬라는 카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별도로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DGX A100이 이제 가장 최적화되게 나온 제품인데 거기에는 뭐 MIG 기능이나 메모리의 확장, 여러 가지 그 성능이나 기능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최적화되고 뭐 최고의 성능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좀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뭐 제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댓글이나 메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